자, 이 자료가 있으면은 항상 요지, 요약하는 거 보고 글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알았나요? 그만 여기에 있는 것들 결국 공부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한글 읽어 나가면은 이게 뭔 소린지 이미지가 금방금방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18, 19번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나요? 잘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 그죠? 그럼 밑에 요거 읽고 내용 파악 다 된 채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쌤이 꺼주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알았나요? 내가 꺼야 됩니다. 내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내가 맞죠? 그래서 읽어 나가다가 중요한 지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밑에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를 내가 읽어 나가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것들을 정보로 근거로 하여 이걸 색칠하는 겁니다. 이래서 색칠. 알았나요? 이거 내용 파악이 다 되고 한글에 꺾거든 요거 꺾이는 부분을 영어로 표시하시고 맞나요? 그래 한글을 통하여 뭘 한다? 이 글의 주제와 핵심적인 문장을 이미 파악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영어 색칠도 하시고 그까지 완성된 대로 여러분 지금 색칠 다 했잖아요. 그게 되어진 채로 그 다음 뭐 들어간다? 이제 영어를 들어가는 거죠. 실제 영어 학습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내용 파악입니다. 알았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톡 보냈습니다. 작년도 시험지예요. 자 볼게요. 여기 이건 크게 안 나오나? 어떻게 하면 크게 나오지? 이게 다가? 뭐야?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다시 어디 갔지? 여기인가? 응? 시험지 한번 보세요. 작년도 시험지. 이걸 빼주는구나. 오케이.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맨 처음인가?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고 내가 무엇을 타겟팅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나요? 자, 1번 보세요. 1번 뭡니까? 주제인데 이게 모의고사 작년도 그럼 2025년 모의고사 21번이니까 올해 우리 시험 범위랑 겹치죠? 맞나요? 요건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다? 요게 내용이 빠바 미니 모의고사. 빠바는 작년도 여러분들이 썼던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없겠죠? 어쨌거나 가면 요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제목. 이것도 빠바입니다. 함축 의미겠죠? 함축 의미를 응용 이렇게 시켜놨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자, 이거는 일치불일치 교과서입니다. 5분과 관계되죠? 옥토퍼스 문어 이야기 교과서 2가 안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어요? 2가의 옥토퍼스 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치불일치 이렇게 알겠나요? 일치불일치 이렇게 나왔고 자 모의고사 도표 여러분들 도표를 개무시하는데 알겠나요? 도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용문 있잖아요. 실용문 이것도 모의고사 나오는 거죠? 실용문도 응용돼서 나옵니다. 봐봐요. 얘 뭐 비반 학생입니다. 도표 틀렸죠? 실용문 틀렸습니다. 맞나요? 이거 볼게. 참가비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1인당 5달러다. 1인당 5달러. 맞죠? including the cost for material. 그죠? 재료에 대한 비용을 including 뭔 뜻이다? 포함해서.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약간씩 남는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교과서 본문 갖고 문법 문제 출제했습니다. 문법 문제. 됐나요? 그죠? 이 가주어 진주어 왜 틀렸죠? 그죠? it to 가주어 진주어고 이거는 뭐다? 대동사 문제입니다. 대동사 최근에 많이 봤죠? 문제풀이 할 때 대동사 was를 did로 고쳐라 하는 이런 문제가 문법 문제 다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어디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요거는 모의고사 38번 맞죠? 어법 문제 변형했고요. 자,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죠? 어휘 문제. 빠바 부교재에서 나왔고 모의고사 빈칸 문제 출제됐고요. 빈칸 변형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들어갈 빈칸이 있잖아요. 이 빈칸이 내용은 동일한데 영어는 달라요. 워딩은 다르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한데 영어는 어때요? 선생님이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대로 낼 수도 있고요. 근데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대5쯤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내용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영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를 외워봤자 오히려 더 낚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가 원래 봤던 영어 지문과 비슷한데 낫이 하나 빠져 있어요. 아니면은 접두를 붙여서 반대말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죠? It is possible to 뭐뭐 했는데, 그죠? It is impossible 뭐뭐 이렇게 똑같이 냈어. 똑같은데 접두 하나로 반대말 해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뭐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워딩이 동일하잖아요. 오히려 거기 낚이기 쉽습니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어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출제 뭐예요, 이거는? 뭐야? 됐고. 자, 순서배열 맞죠? 순서배열. 그리고 이건 뭐죠?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읽어 나가면서 이게 어색하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지가 몇 장이야? 5장이에요. 5장.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다가 파악돼야 됩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다가 파악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빈칸에 워딩 그대로가 아니라 내용이 기억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적어야 되겠죠. 딱 보는 순간에 글의 흐름 기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이 글은 어떤 주제가 뭐였는데 앞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최소한 맨 처음에 시작은 뭐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이것만 알아도 순서별로 맞췄잖아요.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 자, 어때요? 순서별 똑같습니다. 요약 맞죠? Gen Z G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딱 보니 이거 언제 읽고 앉았습니까? 내용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밑에 것만 이것만 선생님이 응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말은 어떻습니까? 바로 맞춰 넣을 수 있겠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알았죠? 자, 순서 이거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 그죠? 맞죠? 이 부분이 요게 아까 순서보다 조금 더 어렵죠? 요거는 아주 세밀한 위치가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는 사실 처음 대가리랑 맨 마지막만 결론은 알기 쉽잖아. 그래 끝이니까. 그거는 좀 파악하기 쉬운데 문장 위치 들어가는 것은 둘 중에 아리까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았나요? 아리까리해요. 그죠? 그래 얘도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아리까리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논리적 반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긴 글을 주어주고 어땠습니까? 참 그렇죠? 교과서는 이렇게 됩니다. 겁나 길죠? 그럼 문제 한 개 딸랑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읽으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까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양식과 동일하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할 때 그죠? 무조건 문제는 변형될 텐데 그죠? 모의고사 출제 역량, 주제, 요지, 제목, 일치, 불일치 맞죠? 순서 맞나요? 또 뭐 있습니까? 어법, 어휘 맞나요? 빈칸 이런 것의 관점에서 뭐가 가장 출제하기 쉬울 것인가? 내가 선생님이라 뭘 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학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죠. 됐나요? 이런 것들. 서술형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배점 6점이고요. 맞나요? 그죠? 자, 키 디테일러, 그죠? 핵심 세부사항으로 when, what, how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우리말로 써라. 이렇게. 맞나요? 이거 교과서의 어때요? 본문이죠.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이 글이잖아. 교과서잖아. 교과서 내용 자체가 암기가 다 돼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이 일과 아닌가? 기억나요? 이거 본문 1관에 맞죠? Unlock your day with morning pages 맞나요? 교과서 전체 분량일 것 같습니다. 알았나요?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갖고 만다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응용을 했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내용이 완전히 파악된 가운데서 이 레이건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맞죠? 됐습니까? 그죠? 자, 봐봐요. 이것도 우리말로 써라 이 말이야. 그럼 내용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바로 쓸 수 있겠죠. 내용 암기돼 있으면은. 맞죠?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때요? 가지고 요약해라. 요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쓰면 됩니다. 영어는 비워두면은 절대 점수 맞을 수 없어요. 알겠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게끔 무조건 쓰세요. 알았나? 쓰면은 감점은 될 수 있어요. 안 쓰면은 아예 빵점이잖아. 무조건 쓰는 겁니다. 쓸 때 문법이 틀리면은 사실은 그죠? 점수 받기 좀 힘들어요. 문법에 S는 V다 O를 원칙에 맞춰갖고 무조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딘가요? 이게 이렇게 빠바 부교재에서 나왔습니다. 부교재 내용인데 야긍증과 야몽의 차이점 두 가지를 찾아 우리말로 쓰세요. 어떻습니까? 그저 빠는 거죠. 내용 정리되어 있으면은. 맞죠? 자, 그 다음요. 자, 실험을 통하여 이 모의고사 38번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세요. 그저 빠는 거죠. 서술형이라고 무조건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난도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내용만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좀 어렵죠. 이제 영어로 써야 됩니다. 자, 함축 의미죠. 이건 뭐죠? 볼까요? 빠바 부교재에서 나왔습니다. 자, 큰 오해를 야기시켰다 이 말 나오죠? 그럼 그 큰 오해가 뭐냐? 내용은 당연히 어때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밑에 거 모두 한 번씩 사용해라. 다 쓰라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 주어 밑에 요거 다 읽어보고 요거 갖고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맞죠? 차라리 네 맘대로 요약하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뭐가 있습니까? OX가 존재해버리잖아. 맞죠? 감점이 아니라 X가 되잖아. 다 쓰라 했잖아. 다 쓰라 한 개 안 썼네. 문법이 맞게 써야 되잖아. 맞죠? 문법이 안 맞네. 그러면 OX가 만들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보세요. 자, 어디냐? 교과서 본문입니다. 본문에. 자, 완전한, 이거, 내용이죠? 여기 있나, 뭐 있죠? 자, according to the passage. 우리가 시험 범위 가는 거죠, 이번에. 자, 본문에 따르면은, 그죠? 두 가지 예시가 무엇인가? 문어가 감정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안하는 두 가지 예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각각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봐봐요. 본문에 있는 표현을 5단어 이상 연속해서 쓰지 말 것. 즉, 본문을 그대로 뺏겨갖고 어때요? 본문에 예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시를 그대로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단어는 발췌를 하되 내가 영작을 새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시를. 알았나요? 이렇게 출제. 이거 까다롭지가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글 읽고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41, 42예요. 장문이죠? 43에서 45는 어때요? A, B, C, D 있는 거잖아. 맞죠? 그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41, 42 장문 출제됩니다. 땡큐의 사용 규범이 5분에 2024년에 관계없네요. 땡큐 사용이 규범 또는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는지를 영어로 쓰세요. 조건 보세요. 규범 또는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는지 비교하여 설명할 것.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쓸 것. 30단어 내외로 쓸 것. 영작이죠. 어디서 변별력이 만들어진지 알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영어로 영작을 하락하는 데서 만약에 감점이 됐잖아요.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런데 영어를 아예 못 써가 빵점이면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더 최악은 뭐다? 한글로 써라 하는데 그걸 못 썼다. 혹은 감점됐다. 치명적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거 작년도 시험지니까 꼭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자, 시험의 어떤 어디서 많이 나온다, 어디서 적게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그나마 1학년 첫
시험에는 교과서의 비중이 조금 더 실리는 편이고 2학년쯤 되면 교과서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 2학년 공통적으로 뭐예요? 부교재는 중요시하게 됩니다. 여기요. 부교재는. 근데 모의고사는 겁나 지문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지문에 비해서 맞죠? 여기서 출제가 조금은 적게 된다. 그래서 참 힘 빠진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방심하면 무조건 뒤통수 맞게 된다. 그래서 시험 공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배제하고 특정 부분 열심히 해갖고 내가 고득점 맞았다? 즉 찍어서 고득점 맞췄다?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전체 범위를 다 여러분들 학습해야 되고 다만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때요? 조금 뭐습니까? 무게를 어때요? 요런 거 18, 19번은 한글 읽고 여기 영어 대충 읽어 나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죠? 이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거 없단 말이야. 19번도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 19번 심경문제 방심하고 있다가 이거 서술형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알았나요? 그럼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근데 영어 자체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문법을 판단하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드시 또 자, 2학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 서술형 중에 하나가 교과서 본문이나 모의고사 따위를 제시해 놓고 주로 교과서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윗글에서 그죠? 밑줄친 5개 정도 주어줍니다. A, B, C, D, E 5개 1, 2, 3, 4, 5 놔두고 틀린 거 2개를 찾아라. 알겠나요? 그리고 고쳐라. 틀린 거 2개를 찾아 고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써라. 문법입니다. 알았나요? 그게 서술형 100점 높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알겠나요? 설명이 돼야 됩니다. 즉 명사 다음에 what이 나왔다고요. 맞죠? 그럼 뭐 어떻게 쓸 건가요? 틀린 건 알겠어. 어떻게 쓸 건데요? 앞에 있는 what 앞에 있는 그죠? 단어가 품사가 명사인데 왓절이 앞에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맞죠? 왓절은 형용사절이 안 되잖아요. 수식어구 역할을 할 수 없어서 what을 뭐로 고쳐라? 대신나 which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또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만 what 다음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명사절 that로 써야 한다. 이렇게요. 그런 것들도 문제냅니다. 또 ing, pp 맞죠? 이 ing가 수식하는 것이 이 사물인데 사물을 수식하는 분사가 그죠? pp일 수 없잖아. 사물 ing 감정동사의 경우는 그죠? ing 형태로 pp를 ing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그죠? 어쨌거나 그것도 쓰기만 쓰면은 점수를 줍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는 아예 피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문 100개쯤 되잖아요. 100개쯤 되다 보니까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험 내 5주 동안 뭐 하느냐? 나는 미친 듯이 독해합니다. 난 미친 듯이 해석을 해요. 맞죠? 그럼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지문이 한 10몇 개쯤, 11개, 12개쯤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어때요? 10개, 20개씩 하고 5주 하면 100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마지막 주에 독해 딱 끝나면 어때요? 이미 끝났습니다. 시험 5주 전체 다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형 문제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프린트로 나갑니다.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상위권들은 진짜 주는 대로 쪽쪽쪽쪽 다 풀어요. 다 풀고 스스로가 어때요? 채점하고 또 스스로가 어떤 뭐가 교정이 되잖아요. 그 중하위권 애들은 그냥 자료만 받고 안 풀어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풀이에 적응력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상위권들은 알아서 지가 평상시 공부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항상 복습 차원에서 마지막에 내가 내용 다 알고 있고 이미 나는 색칠 다 돼 있고 구조 분석 다 돼 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맞죠? 이런 관점으로서 상위권들은 공부를 했었는데 하위권들은 뭡니까? 중하위권들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엄청나게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쭉 읽어 나갔을 때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보고요. 뭔 말인지 상위권들은 어차피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맞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5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은 좀 시험 대비 방식을 다르게 하려 합니다. 알았나요? 그 방식은 뭐냐? 평상시에 계속 과제를 내겠습니다. 알겠나? 쌤이 정리되는 대로 자리 올려줄 테니까 그죠? 매일 월화수목금 맞죠? 월화수목금 여러분들 책에 구조 분석해갖고 어때요? 다 올리세요. 알겠나요? 선생님이 미리 이거 지금은 처음이니까 쌤이 올려줬잖아요. 올려줬는데 나중에는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색칠은 해줄 거예요. 큰 틀은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주어 동사 구조 분석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하라고요.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올릴 거 아닙니까? 단톡방에. 매일 올리면 딴증되는 거 있잖아요.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기 스스로 틀리든 맞든 하고 거기다가 매일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매일. 하루에 질문 몇 개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잖아. 월화수목금. 그럼 4, 5, 20. 아, 그래도 부족한데? 아, 그렇게, 어짠 뭐, 5개 할까? 그래, 뒤쪽에 마지막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 맞나요? 하루에 지문 5개씩. 그럼 일주일에 몇 개? 25개. 맞나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리듬감 있게, 그렇죠. 뭐랄까요?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뭐 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 아니면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 맞나요? 그리고 이제 각자한테 미션 부여할 겁니다. 즉, 뭐냐? 그럼 일주일에 지문 25개잖아요. 그래도 4주가 걸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빡빡하죠? 자, 지문 25개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세부 내용은 아무거나 다 질문하세요. 알았나요? 질문은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데, 이 지문 전체를 쌤이 해석해줘야 된다. 그런 싶은 지문이 있잖아요. 읽었는데 내용 파악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아리까리해. 그러니까 부분 질문은 해결될 게 아니야. 이 글 전체를 다시 한번 해체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그죠? 각자 한 지문 3개에서 4개 뭐 관계는 없어요. 반드시 별표 쳐오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그러면은 그 지문은 어떻습니까? 쌤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전부 다를. 알았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몫에 맡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1시간은 어때요? 문제 풀겠습니다. 차라리. 알겠나요? 그리고 문제도 옛날에는 그 유료 문제를 샀거든요. 즉 이그젠포유라든가 유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항이 언제나 가면 한 문제당 한 3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럼 100개면 몇 개예요? 지문 100개면은 3,000문항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 몸풀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그 모의고사 한 해만 하더라도 시험 그 분량이 어때요? 120페이지쯤 됩니다. 모의고사 한 해에 변형 문제를 프린트 하잖아요. 그럼 120페이지쯤 돼요. 그럼 언제 그걸 다 풀고 가졌습니까?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를 사서 그 프린트 하기도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냥 네가 필요한 문제를 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야?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장쌤이 그걸 샀어요. 차라리 문제를 산 게 아니라 문제 만드는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든 프로그램을 AI로 샀어요. 그래서 35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할인받아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자료를 집어넣어갖고, 그죠? 약하다 싶은 문제, 빈칸이 약하다 싶으면 빈칸 문제만 쫙 줄짤 가지고, 어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알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쌤,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자료 5개 학교 한다 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새 책이죠. 책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책 5권. 모의고사는 별도. 맞죠? 별도고, 여러분들은 뭐 파워업. 그죠? 성화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책입니다. 새로 정리했거든요. 책 정리는 다 됐습니다. 좌지문 위에서 맞나요? 밑에 뭐야? GPT한테 그죠? 의뢰해갖고 뭡니까? 요지, 글의 흐름,
그것이 5번 중간고사 범위 안에 것까지는 쌤이 연간이 시험 범위 안 나왔지만 한 4분의 1 정도 여기까지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거 당장 급하진 않잖아.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 올해 작년금 해도 많잖아요. 일단 그거 하고 시험 범위가 발표되는 순간에 그때는 전체 이제 시험 자료가 다 나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책을 또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걸로. 알았나요? 그래서 공부의 주도권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겠다. 선생님은 정리해주고, 어때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쌤이, 그죠? 읽고 해석해주는 그런 것을 수업 듣는다, 시험 대비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학생 그렇게 하면 해도 공부 전부 다 점수 잘 났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쌤이 옛날처럼 읽고 해석해주고 이거 그죠? 설명해주고 위주가 수업 시간에 자는데 뭐 쥐가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무 의미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문장 전통 방식으로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20번 내용 파악돼 있죠? 20번 오른쪽 보세요. 내용 뭡니까? 개인적 이야기나 일화로 청중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청중한테 내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 이야기를 하라. 그냥 뻔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핵심적 전기가 뭐야? 자기 일대기란 말이야. 전기적 세부사항 또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감정 또는 자기 비하적 농담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았나요? 낯선 사람들인 청중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때요? 스토리를 개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은 그랬어 이래 되는 거죠. 쌤이 옛날에 사관학교 갔을 때 말이야 하면 오 이래 되는 거잖아. 맞죠? 그냥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서 단어 어떻게 외워야 돼 이것보다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는데 이거 하면서 더 솔깃해지잖아. 뭐 이런 거예요. 됐나요? 저 마지막 중요한데요. 냉혹한 현실은 사람들이 진공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알았나요? 진공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장과 연대감을 형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봐봐요. 네가 어떤 주장을 하든 단어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해봤자 주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인 너와는 유대감 형성되더라. 맞나? 공부 열심히 해라 메시지는 잘 안 와닿는데 나는 그래 살았어. 와, 저 인간이 그랬구나. 이거는 공감이 된다는 거야. 같은 사람이니까. 알았나? 자, 마지막 진술. 둘이 뭉실하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자, 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거나 청중을 동요시킬 stir 이런 거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 맞다. 이거 단어 잘 모르겠잖아. 내 단어가 너무 많이 막혀. 클래스 카드 들어가세요.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앱 검색하세요. 그럼 단어 나옵니다.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최근에 쳐갖고 온라인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카드 들어가봐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색해볼게. 3월 모의고사 쳐봐. 검색해. 고1 3월. 고1 3월만 해도 안 나오겠나 싶다. 있나? 없나? 엄청 많아. 맞죠? 여기 단어 다. 내가 일일이 찾고 할 때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활용하면 되니까 요즘 뭐 정보가 없어, 매체가 없어 공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넘쳐나서 문제죠. 내가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시간 효율성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이거 보기 귀찮다. 뭐 그러면 뭐 여기서 한두 개만 어휘가 모른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모르는 거 찾아보는 게 더 빨라요. 근데 다수를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클래스 카드에서 그 검색어 한번 읽어보고 이거 글을 보는 게 낫겠죠? 영어 볼 때. stir 이런 단어. 자,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청중을 동요시킬 더 나은 방식은 없다. 즉각적으로 강력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무엇보다도 오픈업 마음을 터놓음으로써죠. 바이아인지 마음을 터놓음으로써보다 그들에게 그들 누구죠? 청중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이야기와 일합니다.
개인적 이야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지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인간인 내한테는 관심이 있을 거다. 이걸 이용하라는 것이죠. 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명확히 하자면 한글 해석 참고하시고요. 그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자면 나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긴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있다. 너의 가족 휴가라든가 그죠? 아기 사진 무대로부터 맞나요? 그냥 너무 가족 이야기라든가 아기 사진 너무 세세한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다. 나는 말하고 있다. 네가 핵심적 뭐를 요거 바이오그래피컬 정기적 세부. 정기적 세부. 정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중이 들어서 뭔가 공감이 될 만한 맞죠? 와, 저 새끼 저렇게 좀 대단한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하라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하라 해서 어제 점심 때 짜장면 먹었는데 뭐 어째 어느 중국집 갔고 뭐 이런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전달한 메시지와 관계되는 자기 이야기. 그 정기적 이야기입니다. 정기적 세부사항 또는 감정. 네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자기 비하적인 농담. 맞나요? 이거 왜?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연설가로서 내가 그냥 강하게 주장했을 때 상대방 어떤 느낌 들어요? 쥐는 똑똑하니까. 쥐는 잘했잖아. 근데 어때요? 너무 괴리감 생기잖아. 그 자기 비하적인 농담 어때요? 내가 그래가 그 자빠져가 와 개고생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옛날에 학원 하다 실패해갖고요. 와 빚더미 앉아갖고요. 와 그래 옆에서 막 비굴하게 맞죠? 내 좀 살려주세요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맞죠? 그럼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자기 비하적인 self-depreciating 맞나요? 이런 것들은 어휘적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self-depreciating 이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단어 선택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stir도 어차피 하는 게 하면은 3개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stir. 자, depreciate와 어때요? D 대신에 APP RECIAT, appreciate 이런 것들을 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칭찬 아니죠. 자기 비하적인 농담이죠. 자, 그것은 입증된 방식입니다. 유대하기 위한 낯선 사람의 청중과 그리고 뭐의 틀을 laying이죠. laying 문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L-I-E에 ing 붙인 lying L-Y-I-N-G 이거 쓰면 안 되죠? 왜요? lay는 타동사잖아. 그래서 ing 다음에 의미적 목적을 취해야 되죠? lying이 아니라 laying이다. 기틀을 두는 것의 됐나요? 방식이다. For you, 네가 그들을 그죠? 설득할 틀 의미상의 지원 알겠죠? 네가 그들을 설득할 틀을 두는 것의 방식이다. 맞죠? 여러분들 영어 분석하다가 쌤한테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 질문이 뭐예요? 봐요. to와 ing와 pp가 나온다. 맞죠? 또 접주동이 뭐다? 이 전체를 무슨 기능 해야 된다? 명형부 기능 해야 되잖아. 해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모르겠어.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and가 나왔잖아요. and 1번, 2번 병렬 구조 보여야 되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밑줄 쳤는데 이씨 뭔지, 데이가 뭔지 이거 파악 안 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전부 다 그렇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 다 해석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솔직히 난 언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이 표현법이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선생님 왜 자기 비하적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내신이잖아. 글 전체가 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찝찝한 채로 돌잖아요. 바로 거기서 낚이게 될 겁니다. 자, 가혹한 현실은 데디아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주장이죠. 주장과 유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진공 상태에서. 그죠? 하지만 그들은 이 새끼가 말하듯이 이걸 삽입절로 보는 거예요. 버리면 돼요. 버려요. 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듯이 버립니다. 얘가 말하듯이 그들은 너와 유대할 것이다.
자, 이거 표현 봐봐요. 뭐랑 유대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파악이 좀 힘들어요. 너의 주장에는 그죠? 유대하지 않는다. 주장은 공감이 안 돼. 맞죠? 그런데 뭐에는 유대를 하죠? 유죠. 이거 두 가지가 대조를 이뤄야 됩니다. 너의 아규먼트는 유대하지 못하지만 니한테는 유대하게 될 거다. 맞죠? 가만 네가 뭔데요? 바로 동격이죠. 그 사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새끼인 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 니와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맞죠? 사람한테 더 끌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주장보다. 그래서 네 자신을 거기서 뭐 정기적인 이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 말하고 싶죠.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입니다. 뭐를? 의미심장한. 자, revealing 하는 나왔죠? revealing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위. 그죠? revealing. 드러내는 뜻이잖아. 드러내는 이야기. 의미심장한 이야기. 또 개인적 어때요? 플러 뭐죠? 결함이죠. 결점입니다. 결점을 공유함으로써 revealing 대신에 어떤 거 내고 싶냐 하면은 concealing. 숨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을 공유함으로써 어때요? 너는 허락합니다. 청중 구성원들에게 방식을 to identify with you. 너와 동일시할 방식. 아, 그 대단한 주장하는 저 새끼도 맞죠? 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럼 저 새끼처럼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저 새끼 했던 말은 내가 조금 멀리 느껴지지만 맞죠? 인간한테 사람이 끌리니까 인간적인 너를 정중하게 노출시켜서 그 정중과 유대감을 형성하라. 이런 글이 되는 거죠. 맞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읽고 어때요? 글에 대한 이해가 두리뭉실하잖아. 그냥 완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머릿속에 크래밍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시험을 제대로 못 칠 겁니다. 학교 내신은 아까 나중에 문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부 내용을 파고 들어가요. 세부 내용.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알죠? 그래서 글을 읽다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고2, 고3들은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걔들 시험 때 질문하라 하잖아요. 90% 이상이 뭔지 알아요? 영어 질문 안 합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뻔하기 때문에. 그죠? 한글 질문이 계속 제일 많아요. 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흐름이자 기억이고 영향력 행사 질문, 더 거대한 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질문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내가 설명해봤자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냥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그래서 밑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알았나? 글의 흐름 자체를 모르고 그냥 워딩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 요지가 뭐죠? 그 다음 글 현대 인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책임을 지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를 지금 일시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다 남은 이 지구를 후손들은 또 어때요? 써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 헤쳐먹어버려. 석유 다 써버려. 물 다 써버려. 그러면 후손들은 죽으란 이야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구의 환경적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리고 첫째 줄 볼게요. 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종으로서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힘의 지점이 있다. 과거보다 우리가 지구상에 끼칠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힘이 엄청났단 말이야. 옛날에 기껏 해봤자 뭐 여러분들 원시시대 때 지구에 핵 끼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나무 베거나 똥 오줌 누는 것밖에 더 있나요? 지금은 핵폭탄 하나 털자 보면 박살나잖아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 한 사람 걸로 한 사람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때요? 주고받고 되어 있죠? 제한된 시간 안에 갇힌 육체를 가진 개인이죠. 말 어렵잖아요. 나는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흐름이고 기억이고 영향의 행사점의 거대한 인류의 일부다. 즉 나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맞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물고 물리는 세상이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니 네 하나의 그죠? 환경적인 그죠?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의 결정은 좋은 조상이 되라는 좋은 조상이 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되란 말이야. 환경을 보존해서 훌륭한 조상이 되라 이 말이야. 맞죠?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수십 억 명의 행복을 상상하라는 책임. 맞나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지금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삶을 살아가게 될 수십억 명. 누구죠? 후손입니다. 알았나요? 후손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책임을 져라.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예시. 자, 북미 원주민, 인디안들이죠. 인디안들. 원주민인, 그죠? 1억 큐오이스 족에, 그죠? 어째 인디안 나옵니다. 원주민 이 새끼들이 나와요. 얘들은 뭡니까? 7세대의 관리. 이게 무슨 말이야? 7세대. 즉,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죠? 7세대를 건너뛰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도 괜찮으면 해라는 거야. 오늘 이 나무 한 그루 베는 것이 7세대면 뭐야? 한 세대를 한 50년 정도 보나? 그죠? 세대 30년에서 50년, 40년, 50년 한 세대라 합니다. 그럼 7세대는 뭐야? 그죠? 3, 7, 21, 한 200년 정도. 이 오늘 내가 하는 이 환경적 피해의 행동이 200년 후에도 괜찮을 것인가? 그 정도 생각하고 해라 라는 인디안 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들고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그죠? 그늘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뭐죠? 그들이 살아가게 될 환경이겠죠? 이거를 그죠?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말. 내용 파악되죠? 근데 쌤이 읽어보니까 솔직히 안 쉽다. 솔직히 안 쉽다. 영어 구조도 안 읽히죠, 잘 안 읽힙니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점에 있다.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이 정도 되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좀 공부하는 게 좋겠죠.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힘의 지점에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해석이 잘 되잖아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의 통제력을 학교 내신에서 진짜 초고득점을 받고 싶나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1등급에 나왔던 학생들의 평균 학습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험 영어 자체죠. 한글 배제. 한글은 플러스 알파고 한글 말고 영어 자체를 전부 다를 몇 번 정도 봤다? 10번 정도 봤습니다. 반복을. 그럼 얼마나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좀 축소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보면은 1, 2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량이 그만큼 뒷받침됐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암기. 달달달달 암기. 아, 진짜 옛날에 나중에 한번, 전설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고1부터 고3 끝날 때까지 학교 내신 성화여고입니다. 무조건 100점인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1등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한 3등급 나옵니다. 3등급 나오는데, 내신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죠? 그 학생의 옛날에 시험 교재를 내가 찾아서 다음 시간에, 믿을 수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찾아오라 하겠습니다. 찾아와서 구경시켜 주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죠? 모든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는 embodied, 육체를 가진 개인들입니다. trapped, 가두어진이죠. 한정된 시간 내에 갇혀진 육체가 있는 인간들이다. 그럼 한정된 시간 내에 갇혀지냐 무슨 말일까요? 수명이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수명이 있는 육체를 가진 개인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네트워크단 데이터 스트림이고 기억이고 영향력 행사자고 더 거대한 인류의 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다가오나요? 인간으로서 개인인 나는 어떻습니까? 육체가 있는 개인. 육체가 있는 말 왜 썼을까요? 한정된 시간. 나는 죽는다는 거야. 결국 나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지만 우리는 어떻다? 연결된 데이터 흐름이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영향을 미쳐서 딴 새끼들, 내 후손들이 내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아, 우리 아빠는 살아생전에 계속 오줌은 길거리에서 중국인들 그렇잖아. 중국인들 웃깁니다. 그 문화가 그렇대요, 문화가. 알았나요? 중국은 넓잖아, 솔직히. 넓고. 여러분, 똥 눌 때 갇혀진 화장실이 좋아요? 자연에서 똥 누는 게 좋아요? 아무도 안 봐. 그냥. 혼자 있어. 가만, 밀폐된 공간에서 똥 누면 어떻습니까? 똥 냄새 나잖아. 근데 탁 트인 자연에서 똥 누면 어떻습니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냄새도 홀 날아가고, 맞죠? 그 자연의 그름도 되고, 맞잖아요. 나름 일리가 있잖아. 맞죠? 그게 중국 문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도시화된 사회에서도 그런 문화적 요소가 남아있어서 도시 길거리에 똥을 누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똥을 누는 겁니다. 한국에 놀러 왔던 중국인들이 호텔에 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똥 안 누고 침대 옆에서 똥을 넣었다는 거야. 마냥 뭐 인간 탓하기는 그렇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말로 그 네트워크단 데이터의 흐름이고 기억이고 영향력 행사자다. 니는 사라지지만 그리고 거대한 인류의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의 결정은 광범위한 far-reaching이죠. 멀리 도달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두는 책임을 두는 우리에게. 자, 이게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 학습했을 때 안 보일 겁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번이죠. 좋은 조상이 될 책임을 두는 영향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병렬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질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And time travel이 어떻습니까? 이게 동사입니다. 알았나요? 시간 여행 하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요. to take의 to가 어때요? 여기 중복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시간 여행을 할 책임을 두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상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죠. 수십억의 사람들. 소유격 관계 되면서 어떻게 쓰죠? 앞명사의 뒷명사 니은이죠. 그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이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문장 구조 복잡습니다. 다시 가요. 오늘 우리의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범위한 영향은 책임을 부과합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영향력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죠? 영향력이 책임을 우리한테 부과한단 말이야. 어떤 책임이야? 좋은 조상이 될 책임,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할 책임, 앞으로 시간 여행을 할 책임입니다. 실제로 시간 여행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상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맞나요? 네가 지금 길거리에 똥 눈 것이 100년 후에 이것이 후손들의 그 길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쭉 시간 여행 해보라고요. 그럼 온 동네가 다 똥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맞죠? 그런 걸 상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 여행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부과되어 있다. 됐나요? 수십억의 사람들, 우리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때요?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인데, 문법적 포인트. 후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ive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야? live는 자동사잖아. 왜 BPP 썼죠? 왜 BPP 썼나요? 밑에 예배 공간에 적습니다. 나는 알겠네요. 자, live. 원래 live는 자동사로서 목적을 취하지 않죠. live a life. 그죠? 이거는 된다고요. 삶을 살다는 되죠. 이거를 뭐라 한다? 무슨 목적어? 동족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live는 원래 자동사지만
같은 유형의 목적어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적 목적어라 그러죠. 삶을 살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은 is lived죠. 사라지겠죠. 됐나요?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BPP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희성이 봐. 자모죠. 그죠? 꾸벅꾸벅 하잖아요. 왜? 네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잖아. 맞죠? 내가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들어서 멍하다는 겁니다. 네 걸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삶은 사라지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세상. 자, next one. 수세기 전에 리더들입니다. 예시죠. 아까 내용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예시입니까? 아까 인디안 부족 맞죠? 북미 원주민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북미 그죠? 사람들의 리더는 만들었습니다. 7세대의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7세대의 관리. 됐나요?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고려하도록 영향입니다. 모든 결정의 영향. 아이들에게. 됐나요? 즉 7세대입니다. 미래로의 7세대인 아이들. 미래 세대 아이들. 7세대 후의 아이들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가르치면서 Seven Generation Stewardship 7세대 관리를 만들었다. 그죠? 그런 철학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전 수십 년. 자, 그 기본적으로 few 다음에 뭐 나와요? 복수명사. few 다음에 복수명사. few와 little은 항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문법이죠. 자, 지구가 우리의 것인 어때요? 수십 년을 이야기하죠. 다시 이때 됐으면 뭐죠? 앞에 시간을 말하고 the time when 관계부사 when입니다. 지구가 우리의 것인 그죠? few decades 이전 수십 년 안에 우리가 즐기고 있을 동안이죠. 뭐를 즐깁니까? 그죠? 정원이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정원. 우리 조상에 의해서 심겨진 정원. 맞나요? 조상에 의해서 심겨진 정원. 이 정원을 뭐로 말하죠? 그죠?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 지구. 아니면 세상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정원. 이거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지구. 즐길 동안에. 우리는 훔쳐서는 안 된다, 그늘. 우리 후손들한테서 그늘을 훔쳐서는 안 된다. 맞나요? 그죠? 이거는 뭐다? 그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늘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위에 보면 다 나오나? 볼게요. 위에. 답, 그늘. 자, 데이가 누군가요?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가 가질 만하다. deserve는 뭐야? 무엇을 뭐죠? 받을 만하다죠. 가질 만한 것. 미래 세대가 가질 만한 것을 빼앗답니다. 미래 세대로부터. 그늘이 뭐다? 미래 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그래, 이 그늘은 위에 거 참고해서 본다면은 다시 읽을게요. 그늘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뭐죠? 뭐 좋은 환경, 그죠? 좋은 환경. 당연히 받아야 될 좋은 환경. 이거를 우리가 훔쳐서는 안 된다. 맞죠? 환경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좀 쉬다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죠? 자, 읽어보세요. 한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뭔 글인가요? 자, 어릴 때 또는 생물학적 차이로 뭐죠? 미각에 대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파 좋아하나, 서연아? 아니요. 그쵸? 어쨌거나 싫어하는 그좀 미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싫은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가소성이 나옵니다. Neuroplasticity. 뉴로라는 말 신경이고 신경 가소성. 가소성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바뀐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어때요? 플라스틱 좀 변형이 쉽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하는 수술 뭐라 합니까?
플라스틱 설주리 하죠. 성형수술 이야기합니다. 그래 플라스티설이라는 말은 가소성, 즉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신경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음식으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음식에 대한 뭐가? 섭식 행동의 유연성이 있다. 지금은 파가 싫지만 나중에 어때요? 파 맛을 느끼면은 파만 찾을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너희도 성인도 또한 입맛을 재조정할 수 있어요. 맞죠? 어른이라도 딱 굳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좋은 맛을 좋은 것을 먹으려는 식성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다? 반복된 경험. 자꾸 먹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 상당히 뭐 식성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상대적으로 내용이 쉽죠. 이거는 자 학습된 섭식 행동, 먹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despite라는 단어 당연히 전사와 접속사. 우리가 전사를 쓸 거니 접사를 쓸 거니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우 이런 표현을 지금 쓸 수는 없죠. 전사입니다. 자, 형성되어진 어린 시절에 자 병렬구조항식 항상 하면 섭식 행동 그리고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즉 태어났더니 생물학적으로 내 유전자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를 풀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거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라기보다도 생물학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알았나? 무슨 말이야? 유전적인 정보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 맞죠? 산에 가서 맛있어 보이네. 풀 쳐먹었더니 어때요? 독초죠 독초. 그 먹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어. 위험해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애한테 어때요? 3살 4살 아들한테 시금치 먹이잖아.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왜? 엄마가 자기한테 독초를 먹이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맛의 선호입니다. 미각 선호, 맛 선호는 바뀌어질 수가 있죠. 평생 동안 뭐 때문에? 신경가소성 때문에. 그럼 신경가소성이 뭔데요? 즉 두뇌의 놀라운 적응력. 그 적응력 중요합니다. 적응력.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이건 핵심인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자체를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응력과 readjust, 재조정 이런 단어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유연성도 중요하죠. 유연성 이런 단어.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행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 때조차도 나이가 들어서조차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age가 동사로서 나이 들다예요. 이것은 terrific 멋진 뉴스다. 모험적인 그죠? 음식 먹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확장시키다죠. 확장. 저녁 메뉴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맞죠?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 나는 근데 먹는 게 고정돼 있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크고 맛있는 세상이 저기 바깥에 이다 이 말인데 그냥 의역하면 있다 됩니다. 알았나요? 그것은 이다. 크고 맛있는 세상이다. 저기 바깥에 있는 이 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소식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죠? 이것도 잘 안 될, 분석하면 잘 못 놓칩니다. 이게 those eager to죠. be eager to에서 be가 없잖아. 그럼 형용사죠. 열망하다의 형용사.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식습관을 깨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아들이 배우듯이. 그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기를 배우듯이. 그렇게 쏘는 부사로서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또한 그죠? 동사 주어 도치가 났죠. 왜 그래요? 쏘가 뭔데요? 부사잖아요. 부사가 문장 앞에 나왔어. 동사 주어 어순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just as 뭐뭐 쉼표 so 이렇게 나옵니다. as so 용법이에요. 뭐뭐듯이 just는 뭐야? 꼭이란 뜻입니다.
꼭 뭐뭐 하듯이 so는 그렇게 지시 부사가 되고 so 다음에 주어 동사 놔도 되고 동사 주어 놔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부사가 문장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구조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요. 그 just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as so 구조예요. s가 v 하듯이 그렇게 s는 v다. 그죠? 바뀔 수가 있는 구조. 둘 다 선택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just 꼭 아이들이 그죠? 배우듯이 그렇게 또한 어른들도 그들의 입맛을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next one. 많은 사람들은 switch 바꾸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가공된이죠. processed 가공된 그죠? 곡식 음식으로부터 흰빵과 흰쌀입니다. 이걸로부터 whole grain 뭐죠? 통곡이죠. 통곡물을 말합니다. 통곡물은 뭐야? 요거의 반대의 개념이죠. 가공되지 않는 맞죠? 가공해서 쌀을 하얗게 하면 어때요? 그죠? 뭐 윤기 나고 뭐 좋겠지만 영양가는 많이 사라지잖아요. 현미 이런 게 건강에 좋잖아요. 통곡물 유형으로 바꾸는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배웁니다. 견과 같은 풍미를. 그죠? 추익하마 씹는 쫄깃한 식감을 선호할 것을 배웁니다. 됐나요? 가마 이게 뭐야? 통곡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드럽지가 않죠. 그래 견과 같은 약간 딱딱한 맛이 난단 말이야. 알았나요? 그리고 쫄깃한 식감 맞죠? 쫄깃하고 질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맞죠? 그래서 반복된 노출 그리고 변화할 의지가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10대 시절에는 뭐가 있다? 수능. 수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한단 말이야. 10대는 따라쟁이들이죠. 있나요? 근데 수능이 모든 연령에 걸쳐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다. 맞죠? 14세. 너가 몇 살이니? 어? 아이고, 많이 먹었네. 14세 때, 그죠? 남들을 따라하라 하는 것이 정점이더라. 14세 몇 살? 중1? 중2? 중1인가? 아니, 그렇네요. 중1 때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하면 지도 안 하고는 안 돼. 다 해야 돼. 남들 옷, 나도 저거, 이래 되죠. 아니, 반 친구들 다 이래 한단 말이야. 나도 해. 되죠? 이래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좀 되니까 어때요? 다 그래 하니까 나는 그게 싫어. 맞잖아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그 나이네요? 그렇네요. 이 새끼들 반대하고, 그죠? 맞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안 할 건데, 그죠?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한다. 내게 더 중요하다.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제서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옆에 나쁜 서인이 같은 애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영향받잖아요. 그 14세 때는 그 서인이 같은 애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얘 따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고1쯤 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뭐 지는 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똑같이 안 연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해짐에 따라 나이 듦에 따라서 더 회복 탄력성 있게 되고 개인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방어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회복 탄력성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소민아? 모르겠나? 회복 탄력성 있다. 무슨 말이야 서연아? 이제 서연이 회복 탄력성 있죠? 있어요. 그죠? 이번 주 화요일 몰고 사치고 그냥 지구가 무너질 것 같으면 죽고 싶어서 근데 지금 그거 있잖아요. 회복했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해서 빨리 벗어나는 게 그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청소년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기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쌤 나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벌어지더라도 그렇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돌아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좌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 그죠? 나는 살아야지. 맞죠? 이래 되는 거죠. conformity 수능입니다. 10대의 수능은 연구되었습니다.
젊은 새끼를 상황에 둠으로써 그들이 요청됩니다. 요청돼. 뭐 하도록? 선택과 결정을 하게 요청되는 그 상황에 젊은 새끼를 둠으로써 10대들이 하는 수능, 따라쟁이들이 연구가 되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잘 안 돼요. 왜요? 위어가 몇 개 있다? 한 개, 두 개. 이중 한정이죠? 이중 한정입니다. 그들이 요청받는 상황 선택하도록. 또 그 결정입니다. 이거죠. 그 결정이 go against,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와 반대되죠? 전쟁입니다. 딴 새끼죠. 집단의 딴 새끼가 말하고 있는 것. 왔다음에 불완전하고 대세, say의 목적 없죠. 집단의 딴 새끼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 빙글빙글 돌면 안 됩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상황에 새끼를 어때요? 두어봤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선택하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실험이죠. 맞나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떻습니까? 집단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입니다. 알겠나요? 그걸 네가 선택해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길거리 오줌 누는 것은 어때요? 집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거리 오줌 누는 그 결정이 집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맞나요?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상황을 네가 해야 돼라는 결정을 해봐라는 그런 그죠? 실험 상황에 수능이 연구되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예를 들어 담배 피기. 어때요? 중1들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처음부터 담배 피워. 야 이거 봐야 우리 어른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니가 피봐 하면 어떻습니까? 또래들 다 피면 어때요? 정박하면 담배 피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수현이는 이제 삐딱하잖아요. 이제 17세가 됐으니까 친구들이 다 담배 피잖아. 지가 담배 피고 싶다가도 어때요? 안 필 건데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어쨌거나 그랬더니 그죠? 매혹적인 것은 결과입니다. 연구에 재밌는 것은 대디아이죠. 수능이 퍼져 있지 않다 PP입니다. 모든 나이 가로질렀으니까 뭐야? 전체의 뜻이죠. 나이대 전체에 동일하게 퍼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죠? 10대는 13세부터 19세까지 연구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입니다. go along with. 남들과 잘 지내려는 의지가 정점에 도달합니다. 14세에. 그 이후, 자, 순서가 보이죠? 순서. 됐나요? 순서. 연구, 10대 시절 수능, 연구해봤다. 이 말이다. 그랬더니 14세에 정점에 이르렀고, 그 다음 16, 17세는 어때요? 이제 반대되죠. 맞나요? 그 후에 이 경향은 줄어듭니다. 심표소대시죠. 그래서 16, 17세쯤에 젊은 새끼들은 뭐합니까? 훨씬 더 디스어그리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어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감소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들. 맞죠? go against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go for 하면 또 반대말이잖아. 이건 찬성을 말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뭡니까? 요 관계 부사 2개 나온다. 이것도 신경 쓰이고요. 자, 그리고 and 병렬 구조잖아요. 여기 be able to에 to 1번, 요 to 2번. 가만 젊은 애들 16, 17세의 아들은 뭡니까? 반대, 그죠? 할 수 있고 또 옹호한단 말이야. 그들 자신의 의견. 맞죠? 지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우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증명합니다. 데디아를 영향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은 어때요? 같지가 않다. 모든 나이에.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어떻습니까? are not same. equal 뭡니까? different. 아까 변형된다 했잖아요. 엄청난 변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are not same을 different. 됐나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낫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세임을 할래요? 디프런트 할래요? 또래 집단의 영향은 모든 나이에 걸쳐서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원래는 같지 않다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지문을 외워갖고 시험을 치락하면은 낚이죠. 100% 낚이게 됩니다. 알았나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 내용 자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낚이지 않죠. 워딩대로 가면 낚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선생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걸로 내려고 변형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참 유치한 변형이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 이런 걸 내가 낚일까봐. 근데 많이 낚입니다. 시험 때 여러분들이 아니 1번이 내용적으로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어제 공부했을 때는 2번이 내가 이건 암기되어 있거든요. 1번은 판단입니다. 판단해보니 답이 1번이에요.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답이 2번이거든요. 뭐 할 것 같아요? 네 판단이 정확합니까? 머릿속에 암기된 것이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된 것에 의존합니다. 특히 내신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낚이도록 출제합니다. 선생님이 뭐 하루 이틀 뭐 출제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것 갖고 여러분 틀리게 만들잖아요.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 소민이 낚였나? 그래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알았나요? 그죠? 아주 좋은 문제였지? 그러면서 그래 공부하면 안 돼. 잊지를 한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젊은 아들이 성숙하면서 그들은 뭐 더 회복력 있게 되고 더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의견을 개인으로서 자기 의견을 방어를 합니다. 맞죠? of defend냐 또 뭐 낼 수 있다 offend냐 뭐 이런 것들 맞죠? 뭐 하나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내고 싶을까?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주제, 요지, 제목 당연한 것이고 어휘, 어법. 그러니까 주제, 요지, 제목, 내용 판단은 쉽습니다. 일치, 불일치 나름 쉽고요. 맞죠? 순서 배열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문장 위치는 정말 정밀하게 공부해야 되고 어법, 어휘. 마지막에 사실 이 주어 동사의 구조 분석을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세밀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법, 어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나요? 어법, 어휘가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15에서 20점 정도 차지해요. 어법, 어휘. 맞죠? 그러니까 한 15점 날리고 뭐 등급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법, 어휘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알았나요? 15점 날리도 85점 남아있죠. 그거 먹어야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내용 틀리고 어법, 어휘 맞췄잖아요. 언밸런스 나죠. 같은 점수인데 뭐 쉬운 거부터 먼저 먹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그리고 어법, 어휘는 찍어서 맞추면 되죠. 그런 생각 가지세요. 그래서 한글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24번 갑니다. 자, 말 좀 어렵습니다. 습관은 나쁜 게 아니다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습관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어떤 습관을 고치려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혹묶기라고 알려진 대로 다른 습관에 결합함으로써 더 잘하려 하는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단순히 고치고 싶은가? 아니면은 그죠? 다른 습관에 결합해서 좋은 습관을 체화시킬 것인가를 이 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았나요? 단순히 어떻습니까? 내가 고쳐야지 한다고 잘 고쳐집니까? 습관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습관과 묶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죠?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헝거 게임을 체육관에 볼모로 잡아 두기라고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니치가 오디오 샀어, 오디오. 음악 듣기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았나요? 난 음악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다? 체육관에 가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샀던 오디오 기기를 뭡니까? 체육관 그 헬스 트레이너 강사한테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제가 올 때만 이거 주세요. 하면 난 음악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동도 안 하는데 그냥 돌락하면 절대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일부러 그 운동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음악 듣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제를 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근데 운동을 해야지라는 습관이 어때요? 그냥 길러질까라는 거죠. 그냥은 잘 안 길러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습관적 행동에, 그죠? 운동을 어때요? 플러스 알파 시키면은 묶어서 한꺼번에 잘 되잖아요. 라는. 그죠? 그런 전략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유혹 묶기. 맞죠? 유혹 묶기. 그러면 유혹 묶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 맞나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럼 내가 막 기르고 싶은 습관은 뭐죠? 그죠? 운동하기죠. 그래서 이 오디오 듣기와 운동하기를 결합하면 잘 되잖아. 이 말이에요. 이런 실험을 해 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실험이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참가자들의 3분의 2가 거의 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기를 체육관에서만 접근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 맞았나요? 이거는 위에 거는 뭡니까? 실험은 강제적인 거였습니다. 알았나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오디오북 듣기예요. 기기도 샀어요. 그럼 그거 내놔. 됐어요. 그래 체육관에 갖다 놔요. 네가 하고 싶은 습관은 운동하기. 알았어. 뺏어가 체육관에 갖다 놓고 이거 왔을 때만 그거 갈 수 있어. 강제적으로. 알겠나? 그랬더니 운동하러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실험 끝났습니다. 그럼 자기가 운동하기가 목표였지만 습관화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걸 운동하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 오디오북 들으려고 하면. 그랬더니 실수로도 대가리가 있으니까 의미를 생각하겠죠. 와, 이 날길에 내가 운동할 수 있겠구나를 경험해봤죠? 그럼 실험 끝났습니다. 이제 알아서 사세요. 오디오북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도 어때요? 오디오북을 자발적으로 체육관에 갖다 놓고, 그죠? 똑같이 하는 비율이 훨씬 높더라는 거. 3분의 2. 알았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파악하고 영어 들어가면은 편해집니다. 습관은 나쁘지 않다. 우리는 습관을 필요한다.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은 두뇌가 어떻게 습관을 이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어떻게 네가 습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다. 필수적이다. 어떤 비즈니스 또 일에 필수적이다. 한 질문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다? 자, 요거 봐봐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문장 구조가 좀 어렵게 일부러 좀. S는 V다 다음에 보호자리. 보호자리에 뭐야? whether 쓰면 어떤 말이야? whether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다. if whether죠. 물어야 할 질문은 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다. 의문문은 애초에 뭡니까? if whether 명사절은 애초에 뭐였습니까? 의문문을 뭐로 만든 거예요? 명사절로 만든 것이죠. 맞나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Are you happy? 그죠? 해석해봐요. 니는 행복하니? 나는 모른다.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If you are happy. 니가 행복한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이게 일반적 정계의 어순인데 이 글은 특이하게 어떻습니까? S는 V다 해놓고 명사절을 이래 쓰지 않고 그대로 의문문 형태대로 놔따버리는 형태입니다. 알았나요? 자, 볼게요. 물어야 할 질문은 이다 해놓고 이렇게 했대요. 명사절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맞죠? 명사절 if whether 안 바꾸고 그냥 의문문 그대로 놔따버린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if you are 이렇게요. 바꿔서도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if 주어 동사 명사절과 같은 말을 원 의문문 그대로를 놔따버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습관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습관을 깨려고 노력한다라는 말과 뒤에 대조가 일어나죠. 그죠? 너는 더 할 것인가? 마음으로써 by attaching이죠. 결합함으로써 뭐에다가 또 다른 습관, 딴 습관에 결합함으로써 더 잘할 것인가? 유혹 묶기로써 알려진. 자,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이 습관을 깨려고 애쓰는 것인가? 아니면 딴 습관에 결합함으로써 더 잘하려 하는 것인가를 물어봐라 이 말이야. 네 자신한테. 알겠나요? 그래서 습관을 지금 이 글은 뭡니까? 나쁜 습관 없애라가 아니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의 글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글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습관은 나쁘지 않다. 뭐야? 좋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죠. 맞나요? 네가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습관을 깨려고 애쓰는 것인가? 나쁜 습관이면 없애야 되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은 좋은 습관에 하고 싶은 것들을 어때요? 붙임으로써 더 잘하고 싶은 거니를 묻고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말이 조금 어때요? 평이한 글에서 약간 결이 달라지죠? 자, 두뇌가 짜증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타기 가야 됩니다. 편하게 갈 수 없어요. 이 교수가 이끌었다 연구 프로젝트를, 그죠? 그냥 연구 이름입니다. 한국게임 체육관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불려진 PP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참가자들은요, 단지 접근을 가질 수 있다 오디오 장치입니다.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 밑에 듀오링 X 알겠나요? 뭐 생략? 빙생략 분사구문이죠. 듀오링은 전사잖아요. 전명 이래 나타날 수 없잖아. 맞죠? 전사, 전명 이 아니잖아. 빙생략 분사구문. while와 during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용합니다. 그죠? 유혹적인 습관을. 유혹하는 습관입니다. 알았나요? 유혹 습관은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거를 말하죠. 유혹하는. 즉 멋진이죠. 오디오북을 듣는 것. 그리고 이게 1번이잖아요. 2번 합니다. 수일치 이런 거 동일하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combines. 결합합니다. 그것을 습관과 만들고 싶은 습관이겠죠. 만들고 싶지만 would like가 뭔 뜻인가요? want잖아요. 만들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요되게 느끼는 습관입니다. 미루도록. 맞나요? 풀어프 미루다죠. 하고 싶은데 해야지라고 만날 결심하는데 만날 안 하는 그 습관과 하고 싶어하는 습관과 결합하는 거죠. 맞죠? 결합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자 그랬더니 참가자들은 자 후주 소유격 중요합니다. 앞명사의 뒷명사 니은이죠. 그 참가자의 장치가 were held입니다. 여기 인용부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인용부가 지금은 뭐야? 강조입니다. 강조. 알았나요? 강조. 그 동사가 were held입니다. 잡혀져 있었던 볼모로 보호입니다. 보호. 볼모. 인질이죠. 원래 스테이지는. 사람은 인질이지만 오디오 기기니까 볼모로 됐습니다. 그 장치가 볼모로 잡혀졌던 그 참가자들은 51%나 더 체육관을 방문할 것 같았다. 맞죠?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거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끝난 후에. 거의 3분의 2가 선택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랐고, 체육관에만 접근을 하려고. 그 장치를 위해서. 맞나요? 오디오북들을 듣기와 운동이 이제 컴바인 결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체육관에 등록해서 어디요? 북을 맡겨놓더라는 겁니다. 돈을 내서라도. 알겠나요? 그래서 운동하려고. 그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습관과 그죠? 좋아하는 습관이죠. 좋아하는 습관과 하고 싶었지만 만날 미루는 습관을 결합함으로써 어때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밑에 보세요. 습관은 제거보다 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유혹무기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읽고 그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